안녕하세요, 강훈수입니다. 오늘은 용주주의 수익률표를 설명드리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익률표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꼼꼼히 수익률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책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 이 책에 보면 111페이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쫙 나오거든요. 방대하게 나와요. 한 140페이지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수익률표를 보거나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주주의 수익률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왜 만들어 봐야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주는 수익률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률이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건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세 군데에 물건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군데에서는 수익률이 8%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7.5%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8.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수익률은 기준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용주주 수익률의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야 저랑 소통하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서 소통하거나 수강생들끼리 소통할 때 과연 좋은 수익률의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 중의 일환이 수익률표에 넣어보는 거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용주주 수익률표는 그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카페에 오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면 용주주 수익률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럼 뭘 갖고 입력하나요? 공인중개사에서 준 각 공인중개사의 상호가 찍혀있는 수익률표라는 걸 받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용주주 수익률에다가 옮겨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영상을 잠깐 끊고 다운을 받으실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영상 위쪽에 이제 링크가 올라간답니다. 위에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다운받는 곳이 나온답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용주주 TV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운 받으셨습니다. 다운 받아서 엑셀 파일을 여셨다면 거기에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건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내용 그렇습니다. 주소,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연도,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인지, 그 다음에 층수, 건물 구성, 다세대냐 다가구냐 이런 구분만 적으시면 되고 사진은 찍은 게 있으시다면 올리시면 되고 없으면 안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투자 분석이 있는데 여기도 공인중개사가 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는데 여기에 녹색깔로 색길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자동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입력할 칸은 몇 개 없어요. 매매 가격하고 대출금, 대출 이율 정도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대출금이 없다 그럼 0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는 게. 그 다음에 특징 요것도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내용만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가구 수, 원룸이 몇 개고 투룸이 몇 개고 주인세대가 몇 개인지 요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불법 건축물이 몇 개인지 요 정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고정비용 분석.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익률을 높게 잡게 하기 위해서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다가 건물이다. 그러면 공동전기료는 3,000원 정도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실제 그 이하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은 한 호당 넉넉히 한 8,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도 한 호당 10,000원 정도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통상적으로 원룸을 줄 때는 다는 아닙니다. 전국에 대부분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물세라든지 그리고 IPTV, 와이파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하나하고 물세는 주인이 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관리비에 부담하고 있어서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원룸, 다세대 다가구 원룸에는 주인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 호당 10,000원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돼요. 가정집에서는 인터넷, IPTV, 와이파이까지 넣으면 2만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지만 원룸은 단체 계약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넘지 않는다. 5번 항목을 보시면 현재 호수별 수입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사항이에요.
현재 건물에 월세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몇 호는 전세인지, 몇 호는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를 쫙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관리비를 포함할까요 말까요? 관리비를 포함해서 적으세요. 근데 저는 관리비 빼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리비를 빼고 적으셔야 돼요. 어떤 건물은 관리비를 포함해서 관리하는 집이 있고 관리비를 빼서 넣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해서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관리비를 포함해서 되고 고정비용을 뺐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상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부풀려진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입력해 보는 게 5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준 수익률표를 갖고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매우 쉽습니다. 빨리 하시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그냥 입력하는 거는 그냥 주르륵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현재 월세 총합이 얼마고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지가 딱 입력이 나옵니다. 거기 밑에 실투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여긴 수익률이 몇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72%입니다 라고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짜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투 수익률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상가를 사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할 때 실투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모두. 그건 뭐냐면 내가 들어간 돈 대비 나오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적게 들어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지면 수익률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실투 수익률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호수를 전세로 두세 개가 더 있다라는 전제로 계산을 한번 넣어보시면 수익률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러면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 많은 물건은 수익률이 높게 보일 거고, 전세가 적은 물건은 수익률이 낮게 보이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고정비용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넣지 않는 공인중개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세나 취등록세, 세금 등은 왜 입력하지 않나요? 분명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인데요. 취등록세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무주택인 경우나 다주택자인 경우나에 따라 다 취등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을 보는 거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재산세도 넣으면 좋겠는데 계속 재산세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면 감면될 거고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낼 거고 이렇게 달라지는 사항을 다 입력해 갖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물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자. 그래서 세금을 빼자, 고정비용까지만 놓고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다라는 걸 제가 15년 동안 검토한 결과예요.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6번, 7번을 해보는 거예요. 원룸, 투룸이 조합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원룸이 8개고 투룸이 3개인 건물인데 똑같습니다. 방 사이즈는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호에는 원룸인데 500에 55만 원을 받는 호가 있고요. 어떤 건물은 적게는 200에 40만 원을 받는 호도 있다는 거지. 방이 똑같은데 왜 월세가 다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들어왔던 세입자는 월세를 많이 받았을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월세를 조금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진짜냐라는 걸 알아야죠. 낮은 게 진짜냐, 높은 게 진짜냐를 알아야 돼요. 높은 게 진짜라면 지금 예전에 비해서 1, 2년 만에 월세가 오른 지역이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지금이 낮아졌다면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복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1년, 2년 안에 월세가 확 올랐다. 그럼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아졌으니까 대박 좋은 동네 아니야?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6번을 작성하시는데 현재 기준의 월세 기준으로 최대 가성비를 내보는 거예요. 현재 있는 호수를 전세가 지금 현재 있지만 없다. 모두 월세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표에 보시면 6번표 보시면 500에 65만 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세를 봤더니.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거는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이다라고 보셔야지 고지고대로 좋아졌으니까 대박 좋다 이렇게 사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 이 금액이 조금 조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현재는 687만 원을 월세를 받는 건데 최대로 내가 전세를 다 빼서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 월세를 조금 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기가 돼서 연장하면서 인상하면 이 정도의 라인업이 맞춰질 거라고
거라는 거죠. 그러면 820만 원으로 상승하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봐야 될 수익률이 나오는 표예요. 현재 월세 상황에 맞춰서 이 건물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실투 수익률이 이제 바뀌어요. 17.16%. 더 많이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투 수익률은 낮아지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19.72%였다가 17.16%로 낮아졌다. 월세는 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짜 수익률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실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매매가 대비,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지 맞지, 실투금을 기준으로 내가 들어간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보증금이 됐든 대출금이 됐든 언제든 제 빚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게 뭐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흔들림이 없어요, 값이. 그래서 이거는 11.39%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 11.36%구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원룸을 투자하는 데서 6에서 7% 정도의 건물이 좋은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36%짜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구입 당시에 가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 제가 안 팔겠죠. 더 높은 가격에 팔 거예요. 높은 가격에 판다는 얘기는 매매가를 높여보면 이 수익률이 6에서 7% 떨어질 때가 제가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시장이 이거를 살 수 있는 금액이겠구나. 그럼 이 매매가를 제가 올려보겠다는 거죠. 12억으로 올려봤더니 몇 %, 13억으로 올려봤더니 몇 %, 이렇게 금액이 6에서 7% 안에 들어올 때 제가 팔 거라는 거죠. 그 금액으로 팔 거라는 거죠. 그러게 해보는 게 6번이에요. 이 건물의 수익률을 알아보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알아봤더니 한 6%가 나왔어요. 아니면 7%가 나왔어요. 그 다른 건물을 알아봤더니 걔는 6.5%가 나왔어요. 그럼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사야 되냐? 물론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사야 되죠. 근데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 상태도 판단하셔야 되죠. 이 건물이 몇 년식이냐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이 있고 신축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수익률표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는 거예요. 7번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자본금 4억 7천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4억 7천이 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몇 개의 호씨를 전세로 전환해서 사야 되는 거죠. 과연 몇 개까지 전세로 전환하면 살 수 있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의 표라고 보시면 돼요. 7번은 1번부터 6번 101호부터 205호까지 전세를 줬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자본금 5,5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상의 건물이에요. 실제 있는 건물이 있지만 실제 매매가는 이렇지 않고요. 이렇게 많이 전세를 빼는 건 적합하지 않죠. 왜냐면 절반 이상, 이게 대출금도 3억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만큼 전세를 빼버리게 되면 건물가 기준으로 80% 정도가 부채예요. 그러면 위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심하게 많이 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 7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이 70% 정도 유지되는 게 적정한 건물이지 않을까, 최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에 맞으려면 전세를 몇 개까지 뺄 수 있냐, 그리고 전체 자본 기준으로 70% 정도를 확보해야 세입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저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그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셔서 좋은 물건을 찾으셨다면 이 수익률표에다 넣어보셔요. 넣어보셔서 하나의 물건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물건이 있으면 또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다르게 나오겠죠. 높은 게 나오고 낮은 게 나오고 계속 여러 가지 표본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갑자기 수익률이 확 높은 녀석들이 나오면 이건 좋은 물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물건이라는 건 시세 대비, 수익률 대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렴한 물건을 찾았다라는 거죠. 건물은 나쁜 물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좋죠. 근데 비싸게 파는 물건과 저렴하게 파는 물건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저렴한 물건인지 금매로 싸게 나온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수익률표이다. 노란색 실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기준을 잡기 아주 정확할 겁니다. 주변에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방다방 어플을 들어가셔서 현재 건물이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는지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종잣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종잣돈이 얼마 부족한지 알아보는 표예요, 이게. 그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2억밖에 없는데 투자 자산을 알아봤더니 3억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4억이 필요하더라. 그럼 2억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럼 2억을 모으면 돼요. 그러면 2억 모을 때까지 그러면 공부하지 마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알아보시고 수익률표 넣어보면 실투금이 3억만 있어도
있어도 되는 물건도 찾을 수 있고 2억만 있어도 되는 물건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가 실토금을 위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좋아야 되니까 표본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를 가진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찾았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내 돈에 맞는 건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요번에는 돈이 부족했어.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요 건물을 못 사네? 아쉽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모으기에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거죠. 계속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좋아질 거예요. 건물을 사고 안 사고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이 확실해지면서 더 절약하고 더 모아야겠다. 내 한눈 팔지 말아야겠다.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동기들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해질 거니까 계속 건물들을 알아보시고 수익표를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은 돈이 있건 없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